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거 하면서 강목에서 뭐 770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 1에 05가 있으면 제가 이거 밀고 들어가서 이거 없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것이 맞는데 제가 020 하면서 문헌종과 학계지 하면서 020 하면서 05 하면서 020.05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의미 없는 0이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서 020.5다라는 것을 바로 잡고 갑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학을 분류할 때 제가 이렇게 문학의 분류 순서는 첫째는 주류 문학이니까 800이 와야 되고 8이 와야 되고 언어에 따라 가지고 한국어인지 일본어인지 중국어인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언어가 오고 그 다음 문학 형식이 오고 문학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학의 시대라는 것을 어떤 친구는 이것이 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만약에 뭐 소설 같으면은 그 소설이 50년대를 우리나라를 1950년대를 다루고 있으면 문학시대가 1950년대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문학시대는 작가가 활동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작가가 활동한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비록 1940년대의 상황을 가지고 소설을 썼지만 2020년에 출간이 됐고 그때 활동한 작가면은 2000년대 이후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3A, 테이블 3은 A, B, C 세 개로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A는 개별 저자 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할 때 테이블 3A를 적용을 하고 두 사람 이상이 쓴 작품에 적용을 할 땐 테이블 3B를 적용을 하고 테이블 3C는 테이블 3B를 보완할 때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시는 햄릿 있고 그 다음에 이강수의 소설 만약에 여기 이강수의 소설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좀 논란이 되는 사람이지만 이강수의 소설 만약에 무정이라는 소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강수의 소설이고 여기 섹스피어고 이강수의 소설입니다. 이건 테이블 3A를 적용을 하나요? 3B를 적용을 하나요? 테이블 3A를 적용해야 되겠죠. 왜? 개별 저자니까. 저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섹스피어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은 8 왔습니다. 섹스피어는 어디 사람이에요? 미국 문학인가요? 영국 문학인가요? 영국 문학이에요. 그죠? 그럼 82. 그죠? 영국 문학. 미국 문학이면 81 되겠죠. 82. 그 다음에 처음에 문학 분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영어 언어 분류하고 그 다음 뭐가 와야 되겠어요? 형식이 와야 됩니다. 햄릿은 뭔가요? 픽션인가요? 에세이인가요? 드라마인가요? 시인가요? 드라마죠. 그죠? 드라마 희곡입니다. 그래서 822 됐습니다. 여기 형식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시대가 와야 됩니다. 시대. 그러면 영국 문학은 시대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여러분들 다른 것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821에서 821 8까지 넘어가서 Subdivision for Specific Form of English Literature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English나 영문학이 821에서 828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밑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여기? Period Table, Period Table for English 되어 있죠, 그죠? 영문학을 위한 문학시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92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400년 전까지 1번, 1400년에서 1588년 2번을 부여하고, 그 다음 3번을 부여하고, 그 다음 4번을 부여하고, 5번을 부여하고, 6번을 부여하고, 7번을 부여하고, 8번을 부여하고, 9번 1900년, 여기에서 92, 2000년 이후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영문학에 대한 시대 분류고, 그러면은 다시 여긴 또 뭐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아메리칸 리터레처 돼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아메리칸 리터레처를 위한 피리오드 테이블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시대 구분표입니다. 문학 시대 구분표. 영국하고 다르죠? 영국 문학, 영문학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르다라는 걸각 주제마다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아메리칸 리터레처인데, 영어로 쓰여진 아메리칸 리터레처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캐나다라고 돼 있습니다. 캐나다를 위해서는 요걸 옵셔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캐나다를 위해서는 요걸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쭉 넘어가면 각 나라별로 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가면은 여기 83이니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저널 리터레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저널 리터레처를 위한 문학 시대 구분표. 모든 문학에는 뭐가 있어요? 시대 구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프렌치 리터레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볼 수도 있겠죠. 일본 한국 문학 자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본, 여기 뭐 되어 있어요? 일본 문학 자료. 일본 문학, 그리고 여기에 시대 테이블. 그 다음에 한국 문학 자료 뭐 되어 있어요? 시대 테이블.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시대 테이블 쭉 내려온 거 보니까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대 테이블이 이제 문학 시대 적용이 여기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찾아야 되지. 동일하게 3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봐봐요. 1번에서 시대 구분표 2번은 뭐랬잖아요. 중세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가 1185년에서 1603년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조시대입니다. 이 피리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조시대. 조선 이조시대. 그래갖고 1392년에서 1910년까지. 다르죠. 번호가. 그러니까 시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문학마다 시대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섹스피어 돼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섹스피어가 이 작품이 나왔던 시대가 언젠가라고 하면은 1558년에서 1625년 이 시대에 섹스피어는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 시대의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82.3이 돼야 됩니다. 점. 근데 여기에 보면 33이라고 있어요. 33이 있는데 섹스피어 작품이 너무 많아요. 섹스피어 작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3에다 같이 두는 게 아니라 섹스피어를 위한 시대가 이제 희곡에 있어가지고 희곡에 있어갖고 섹스피어 작품만을 별도로 시대를 하나를 더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82점 대부분 퀸 엘리자베스 시대 그 시대 1550에 16세기에서 17세기 요 사이에 출판된 거는 다 거기에 3번을 부여하는데 이제 섹스피어 거만 3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수의 소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무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질의하면서 957 돼 있어. 8957 아니 그러니까 957.3이었나 957.5였나 이랬죠. 그죠? 957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957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은 질이라는 9번을 의미하고 여기서의 군은 기타 문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7 정도가 되겠다. 57, 3, 5, 7, 5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조기성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57.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4957이 뭐일까네? 8957이 한국 문학입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4957은 한국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기성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문화 어떻게 돼 있어요? 한국문화 895.7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다 뭘 적용을 해야 돼요? 테이블 3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는 누구였어요? 이강수니까 혼자. 그래서 테이블 3의 소설이기 때문에 픽션 뭘 가져와야 됩니다? 3번을 가져와야 돼요. 여기는 희곡이니까 몇 번을 가져왔어요? 2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시대는 3번. 아까 2번이 뭐였어요? 조선시대, 이조시대라고 보니, 그죠? 1910년 전까지. 그 이후에 3번 나온 소설이니까, 그렇게 시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형식과 그 다음에 시대로 마무리된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되겠어요? 저작, 테이블 3A 혼자 쓴 한 사람이 쓴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저렇게. 형식과 뭐만 적용을 하면 돼요. 시대만 적용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한국의 사랑시 전집이 있고 추석을 다룬 한국 문학 전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한국의 사랑시 전집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문학이니까 895.7 여기까지 갑니다. 895.7 한국 문학. 그 다음에 여기 형식이 뭐예요? 시 맞습니다. 1. 어디서 가져옵니까? 테이블 3B. 한국의 사랑시 전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집이니까 한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쓴 자료입니다. 시 갖고 왔습니다. 테이블 3B에서 시 85.71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테이블 3B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3B를 보완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져다 쓰는데 여기에 보니까 러브 앤 마리아지가 있습니다. 마리아지가 아니고 러브 앤 메리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이블 3C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기 전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Collection of Literacy Text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 말이에요? 이거는 전집이나 선집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집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러 개 전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전집에는 08 또는 008 씁니다. 근데 여기에 008 전집을 적용하기 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테이블 3B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001에서 009, 008 이렇게 되게 008에 해당되니까 어떻게 008 여기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 다음에 시 전집을 적용을 할 때는 시 다음에 테이블 1 또는 전집을 테이블 1을 적용을 할 때는 001에서 00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을 2개 붙이고 전집 8 해서 008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3C를 적용을 하려고 보니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것이에요? 전집 다음에 테이블 3C를 적용을 하려면 다시 또 뭐랄까 완충 또 하나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해시기호를 다시 0을 하나 더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을 하나 더 넣고 어떻게 해요? 주제 러브하고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한 거니까 사랑이나 또는 결혼과 관련된 주제는 테이블 3C에서 3543입니다. 3 밑에 테이블 3C에 어디에 있어요? 3 아래에 어떻게 주제가 3, 5, 쭉쭉쭉쭉 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가져온 것이 이제 3543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까지 된다. 그래서 테이블 3C는 항상 뭐와 함께 산다? 테이블 3B와 함께 적용이 된다. 여기도 테이블 3B. 테이블 3B가 한 번만 적용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테이블 3B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내용이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스탠다드 सब디비전 있고 콜렉션 있죠. 근데 아까 할 때 뭐 이렇게 시도 적용이 되고 형식 적용되고 그 다음 뭐 적용돼요? 콜렉션 적용됐어요. 근데 콜렉션 적용되는데 본래 특별한 게 없으면 08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한국 문학에 있고 시 다음에 콜렉션이 적용될 때는 어떻게 적용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001에서 009니까 어떻게 해요? 해식 기호가 00이 들어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테이블 1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제로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패턴화해서 가끔씩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패턴화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회식 기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럼 한국 문학에는 회식 기호가 들어갔는데 한국 시전집에는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미국 시전집에도 들어가느냐? 그건 모릅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분류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되지 이것을 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뒤에는 보면 추석을 다룬 한국 문학 전집인데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한국의 사랑시 전집과 뒤에 거의 차이점은? 형식이.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뭔가 형식이 없어요. 형식이 다 합쳐져 있어요. 그죠? 그냥 그래서 여기서는 형식을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뭘 적용을 합니까? 다이렉트로 뭐만 적용하면 돼요? 콜렉션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전집만 적용을 하면 돼요. 여기 전집을 적용할 때는 여기는 시를 적용을 하고 나서 전집을 적용할 때는 회식 기호가 하나 더 0이 추가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08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08 되었고 85, 895.7 다음에 08 바로 오고 그죠? 전집 아까 테이블 3B에 08 콜렉션이니까 그래서 전집 오고 그 다음에 뭘까 여기 뒤에서는 마찬가지로 테이블 3C를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 추석은 뭐예요? 추석은 우리 보면 휴일이죠. 그죠? 그래서 휴일 또는 명절 이런 걸 다루고 있는 주제라고 해갖고 여기 334 이때 적용할 때 마찬가지로 뭐 하는 것이에요? 배식기호 하나 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 이러한 그냥 사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술류에도 일부 테이블 3C가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700.4하고 791.4 이후에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700.4가 뭔지 그 다음에 791.4 다음에 거기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4가 뭐냐 하면은 어떤 예술이 뭐라고요? 특정 테마나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을 때 여기에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700.4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테이블 3C를 여기에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테이블 3C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냥 똑같이 어떤 특정 주제나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추석을 다루고 있다거나 또는 사랑을 다루고 있다거나 이런 것처럼 미술이 그러니까 이게 동물하다, 그러니까 동물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정 테마나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서 기본 번호가 700.4인데 뭐니까 동물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가져와서 그 동물은 테이블 3C에서 가져왔습니다. 74번. 이게 동물을 나타내는 기호에서 이 밑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2에서 여러분들 8이 뭐라는 것이에요? 2에서 8이 어디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테이블 3C에 의해 가지고 2에서 8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뭐 동물이라는 것은 이거다. 74번이에서 74번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책을 못 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은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도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분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뭔가를 테이블 3C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뭐 있어요? 코미디 프로그램이에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연 다큐멘터리도 있을 수 있고 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드라마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또 예능도 코미디라고 하나 하여튼 뭐 다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유형화한다라는 것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유형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791. 뭐라고 돼 있어요? 4561이 뭐예요? 791.4561이 기본 번호인데 여기에서 밑에 보면은 테이블 3C로부터 뭘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번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코미디 17 가져올 수 있고 여기 17이 밑으로 가져올 여기 791.456까지가 보이고 여기 1이 밑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1 다음에 7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뭐 테이블 3C가 주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 3C가 주로 문학과 관련되는데 예술 분야에 적용될 때는 두 분야에 적용된다. 하나는 그림 그릴 때 그 주제나 뭐 어떤 대상을 다루고 있을 때 700.4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유형을 나타낼 때 그때 이제 테이블 3C가 적용된다. 그래서 예술 일부와 문학에 적용되는 것이 테이블 3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학 전체에만 항상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에 적용될 때는 항상 테이블 3B가 적용되고 테이블 3C가 적용이 되지 테이블 3B를 적용하지 않고 테이블 3C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테이블 3C까지 적용하지 이러한 문학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표를 더 세분화해서 문학 자료를 개별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까지 테이블 3C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적용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 자료를 워낙 많다 보니까 세분화하기 위해서 또는 나누기 위해서 이러한 개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보조표를 여러 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테이블 3C 적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방법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 테이블 3에 우선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가지고 어떤 작품이 뭐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형식을 다 갖고 있을 때 문학 형식이 하나만 있으면 시면 시, 수필이면 수필, 소설이면 소설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개인 저작에서 어떻게 문학 형식이 2개 이상을 다루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 보면은 결국은 문학에서 2개 이상의 형식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주제에 있어 가지고 어떤 자료가 주제가 복합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복합 주제를 다루고 있을 때 우리 영향관계, 인과관계 또는 뭐 더 많이 강조한 분야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고 단순하게 했을 때는 양이 더 많이 치중된 거 이런 거를 의해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문학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2개가 동시에 돼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보면은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은 희곡, 시, 소설, 수필, 연설, 서간, 잡문의 순으로 합니다. 만약에 자료가 시 형식을 빌린 드라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시도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도 있어요. 어디에 분류할까요? 드라마에 분류합니다.
드라마의 형식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설 형식을 빌린 드라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분류할까요? 드라마. 시 형식을 빌린 소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형식을 다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시 형식을 빌린 수필, 수필 형식을 빌린 뭐 소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디가 소설에 분류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개의 주제를, 그러니까 즉 여러 개의 형식을 다루고 있을 때 문학 형식이 2개 이상일 때 어떻게 요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분류한다라는 말씀. 형식을 하나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2개를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소설이면 소설책에 갖다 놓든지 시에 갖다 놓든지 수필에 갖다 놓든지 하나만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수 테이블 3B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기곡, 시, 소설, 수필, 단설 이런 형태로 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DDC에서는 소설을 유형화하는 소설을 유형을 나누는 게 있습니다. 자전 및 정기소설, 역사소설, 탐정소설, 애정소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심리, 가상, 사회소설, 역사소설, 이러한 여러 가지 소설의 유형을 나눠놨습니다. 근데 소설의 유형을 나눠놓은 것을 가지고 이거는 모든 도서관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도서관에 가보니까 소설 이렇게 유형 나눠서 되어 있지 않던데 나 추리소설 좋아하는 추리소설만 모아져 있지 않던데 소설 막 합쳐져 있던데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소설의 유형을 나누는 거는 도서관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이렇게 소설의 유형까지 나누어서 지금 현재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설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사실 한국 소설은 지금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서도 KDC에서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을 소설로 유형별로 나눠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면 도서관에서 이것을 더 전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끊습니다. 그냥 소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소설이잖아요. 3 그죠? 전부 다 3 소설 다 3 돼 있죠. 그죠? 3 여기까지만 분류하고 그 뒤에 082, 081, 087, 085, 085 이렇게 더 이상 하지 086인가 보다 하나가 틀렸나 봐. 애정소설이나 사회소설 하나는 085고 하나는 086이고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081에서 087까지 이제 유형을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도서관이 이렇게 소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도 소설의 유형이 어떻게 돼요? 2개가 겹친다. 전기소설이기도 하면서 사회소설일 수도 있고 탐정소설이면서도 애정소설 2가지의 유형이 다 뭐 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순서로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순서까지 여러분들이 전개할 일은 크게 없지만 이러한 문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수 주제에 대한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복수 주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문학도 형식이 2개가 겹칠 때 또는 소설의 유형이 2개가 겹칠 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일종의 분류 규정이에요. 그죠? 일종의 분류 규정이고 분류를 DDC를 적용하는 방법론이에요. 이렇게 해둠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2개 겹쳤는데 여기 가고 어떤 사람은 2개의 형식이 겹쳤는데 여기 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문학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관점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고 테이블 3C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뭐 주제도 있고 요소도 있고 특징도 있고 인물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물도 다르고 있고 특정도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두는가 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테마와 주제를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요소,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인물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순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미국 여성의 전쟁에 관한 영시 전집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앞에 거 관점의 우선순위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여성의 전쟁에 관한 영시 전집이 어떤 관점이 두 개가 겹쳐 있나요, 여러분들? 어떤 관점이 두 개가 겹쳐 있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점이 두 개가 겹친 줄 알아야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관점이 두 개가 겹쳐 있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네. 어떤 관점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여성과 전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성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인물, 펄슨에 해당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쟁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테마와 주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3C를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인물은 적용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테마와 주제를 적용한다라는 것이 두 개가 됐을 때 관점이. 근데 만약에 또 이거에서 인물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인물이 또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이 두 개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연령을 우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성, 장애인, 환자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있는 관점에 또는 인물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형식이 복합적으로 존재할 때 그거에 대한 뭐를 해주는 거예요? 교통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차피 이걸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운 거 여기 제가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여기에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우리 그래도 일본하고 한국 소설은 좀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일본 한국 소설은 뭐가 없어요. 이렇게 895.6, 895.7, 그 다음에 895.8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는 뭐 기타 문학이기 때문에 하나도 뭐 유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를 분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37분이네요. 마치기 전까지 오늘 여기로 한번 해봅시다. 한 10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요거 보면서 제가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크게 해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씨. 이렇게 한번 아니면 저한테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간 드립니다.
음. 간단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함께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공원 십자가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입니다. 이선희가 옮긴 있습니다. 김나연 어떻게 분류했는지 한번 마이크 킬 수 있으면 키고 얘기해봐요. 김나연 안 되나요? 그러면 양희찬 얘기해 보세요. 네.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일단 히가시노 게이 보니까 일본 문학이라고 생각해서 895.6 일단 먼저 깔고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적용 순서를 일단 생각 안 하고 막 해서 그렇긴 한데 시대를 먼저 봐서 현대에 쓰여진 소설을 드니까 6 적용해서 일단 895.66까지 나왔고 66? 네. 예. 음, 그리고 지금 제가 딱히 다른 걸 특징을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일단 탐정 소설이다라는 거 바로 테이블 그 3C 적용해서 일단 중간에 패시 끼어 하나 0 넣고 3087 넣어서 음, 89.660 3087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왜 갈 필요가 없었을까요? 이거는 공안 십자가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혼자서 쓴 거잖아요. 그러면 테이블 3A만 적용하면 되지 테이블 3B나 테이블 3C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고려할 적용할 필요가 필요가 전혀 없네요. 없죠. 예. 그러면은 이게 공안 십자가는 소설입니다. 그죠? 소설인데 이 작품이 혹시 찾아봤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나왔는지 또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활동했던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시대가 언젠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의 형식은 뭐예요, 여러분들? 소설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일본 문학의 일본 소설이니까 이 자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895.6이 기본 베이스고, 그죠? 895.6이 뭐예요? 895.6이 일본 문학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형식은 소설이고 그다음에 이거의 시대는 5 내지 6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작품은 2000년대 이후에 나왔다 칩시다.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에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 이전 2000년 이전부터 활동을 했다. 2000년 이전부터 활동을 했고 많은 가장 인기가 있었고 가장 전성기였던 것이 5번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2000년 이후에 나온 자료도 다 어디예요?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시대가 두 개로 걸쳐질 수도 있어요. 걸쳐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도서관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전성기였던 시대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작품이 2000년 이후에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85.63
6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희찬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희찬이가 얘기했는데 시대가 먼저 올 수는 없어요. 항상 뭐가 먼저 와요? 형식이. 형식 없이 시대 오면은 오류예요. 항상 뭐가 와야 돼요? 형식이 먼저 오고 테이블 3A나 3B가 오고 그 다음에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경희 학생 두 번째 얘기해 보시겠어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안 듣고 있나요? 문경희 학생? 다 나가버렸나 봐요. 다른 학생 아무나 누가 대답을 해봐요. 아니면 톡을 줘보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하세요, 준민. 안준민입니다. 네. 네. 일단 일본 문학이기 때문에 895.6로 했고, 그다음에 형식이 에세이 형태이기 때문에 4하고 그리고 그 출간된 게 작가 활동 시기가 2009년이라서 6으로 넣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키는 2000년 이후에 제 생각에는 왕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록 그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더라도 작품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 작품이 나온 시기를 봤을 때는 2000년 이후로 해갖고 이건 에세이이기 때문에 형식이 4 그리고 테이블 3A를 적용한다라는 것을 하면 됩니다. 895.646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의 사람법 박상영입니다. 우리나라 문학입니다. 아무나 누가 할 수 있는 사람 해주세요. 아무나 본인이 다 어디로 가고 없네요. 그러면은 이건 이 세 개는 다 뭐예요? 한국 문학이에요. 대도시의 사랑법은 소설이에요. 895점 어떻게 되나요? 7.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소설 3.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니까 735. 본인하고 맞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사는 게 창피하다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수필입니다. 895.7 수필 4 하고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나왔으니까 5. 마지막에 아버지는 나를 처제하고 불렀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인선이었는데 뭐예요? 시인선이니까 여러분들 시입니다. 895점 어떻게 돼요? 7. 형식 뭐예요? 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대 2000년 이후 발견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여기에서 제가 제시를 한 거는 전부 다 테이블 3A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왜? 테이블 3A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 안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주제가 무엇이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치중합니까? 개인과 형식에 치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테이블 3B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개인이나 개인 보다가는 그 전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주제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 또는 아까 얘기한 테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 또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 어떤 퀄리티를 다루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테이블 3A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테이블 4하고 테이블 5, 6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이블 3A까지 하고 나면은 4, 5, 6은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단지 용도만 다를 뿐이지 이런 식으로 본표와 적용되는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쉬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대면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